KTX 포항역에서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인입철도가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포항시 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늘 포항시 남구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년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활발한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금기거리 한 쌍 등 신라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투표가 방금 전 8시에 끝났습니다. 시의원직을 잃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 치러진 이번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소마다 주민 소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오전 6시부터 이어졌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포항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됐으며 오천읍의 유권자는 44,028명. 투표율이 낮아 개표하지 않으면 시의원들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유권자 8.06%인 3,54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유권자의 3분의 1인 14,676명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시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번 투표는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 이낙겸 시의원이 주민 편에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선관위의 청구에 시행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인 명부에 대한 수작업을 거쳐 최종 투표율을 확인한 뒤 개표 여부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현직 단체장이 경북에선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원하는 현직 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인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선 권영세 안동시장과 고윤환 문경시장 등 3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현직 도의원 가운데선 장경식 의장의 포항 출마와 김봉교 부의장의 구미 출마, 김명호 도의원의 안동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울진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해온 변호사 2명이 내년 총선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형수 변호사는 대구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로 있고 주재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법무행정 수석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항만 개항 10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내륙 화물과 다양한 종류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 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11.3km 철길이 뚫렸습니다.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총 사업비 1,69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일부 교량과 구조물의 손상과 위치 변동으로 완공이 1년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2개월간 영업 시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철도 개통으로 영일만항의 물류 이동 효율성이 한층 개선되고 배후단지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만까지 육로로 수송할 때보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정밀 제품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강원도 발전소로 들어가는 우드 펠리깃을 목표로 해서 물량을 유치를 해서 저희 PICT 정상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배후 수송로가 확보됨에 따라 연간 10만 TU에 머물던 영일만항 물동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북방 경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서 또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항만입니다. 오는 2036년에는 부두에 하역된 컨테이너 19만 TU와 일반 화물 35만 3천 톤 규모를 철송 크레인으로 열차에 실어 운송할 예정입니다. 울산 포항 복선 전철화와 포항 삼척 미개통 구간이 개통되고
이 구간의 전철화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영일만항은 환동의 중심 항만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포항 삼척 건설이 완공이 되면 러시아는 물론 시베리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 물류의 핵심인 철도까지 갖춰지면서 포항이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양만재 부단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 실증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A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만재 부단장은 서울대 A 교수가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포항시에 통보하도록 한 신호등 시스템을 위반한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1의 유발 지진 발생 사실도 누락시킨 채 포항 지진 발생 이듬해인 2018년 4월에 논문을 최종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성단층에 물을 주입하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지 않았고 수리 작업 이전과 도중에 포항 지역 사회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수행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설린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린대 행정부총장 A씨 등 간부 2명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설린대 내부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금기거리 한 쌍을 포함해서 금기거리 3쌍이 포항 대련리 유적에서 발견됐습니다. 금기거리 모양과 무덤 형태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진입도로입니다. 발굴 중인 무덤 7기 가운데 한 무덤에서 금귀걸이 3쌍과 은팔찌 1쌍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제 굵은 고리 귀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뿔형 장식 위에 원반 장식이 있는 고구려 귀걸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고구려 제작 기법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태완이식은 황남대청 북분에서 나온 태완이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고구려 영향을 직접 받은 신라인의 제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북 5.3m, 동서 1.8m인 이 무덤 양식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구려 영향을 받은 횡혈식 석실묘로 조성 시기는 5세기, 신라 수도인 경주에서는 6세기에 나타난 점에 비추어 신라 수도보다 일찍 고구려 양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지금 영남 지방에서는 신라 주변에서는 포항 쪽에 가장 먼저 석실분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 대련리 같은 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덤에서는 또 굽다리 접시와 김목 항아리 등의 유물도 수십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군의 에코토피아 미식 1번지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석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미식 1번지 레스토랑과 복합 푸드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미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창업과 미래인재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에 상주 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일어났던 살얼음 사고를 두고 사고 원인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추돌 사고가 나기 직전 영천 방향 사고 지점에 또 다른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차는 미리 선행해서 그 단독 사고가 나서 그 1차로에서 있다가 그름 사고로 해서 났습니다. 이 차량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면서 승용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다시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이후 1차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1차로에 18분 정도 서 있었고 그 사이 차량 30여 대가 이 차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후 후방 50m 지점에 또 다른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연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사고 난 이후에 이 차가 갓길로 이렇게 피합니다. 피하고 3차량, 4차량 계속 사고 나니까 그 차는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에서 사라지죠. 경찰은 최초 단독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연쇄 추돌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구간에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측은 지난 14일 새벽 4시쯤 비가 내린다는 보고를 받고 제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해당 구간에는 제설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염화 칼슘을 살포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2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전세 수출액은 37억 2천만 달러로 7.7% 줄었고 수입도 15억 5천만 달러로 8.4% 감소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열린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 결과보고회 자리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농촌 공간 개조와 청장형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 살리기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은 노르망디 사과의 길이나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와 같은 테마파크형 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을 활성화시켜 농촌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한자리에 머물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이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이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거기다가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내일쯤 해제가 될 예정이지만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 낮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강실업 장훈익 씨 200만 원, 울진골제 김홍석 씨 100만 원, 양학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50만 원, 대성 전기철물 30만 원, 수산리 주민일동 30만 원, 수곡1리 주민일동 20만 원, 삼포1리 주민일동 20만 원, 진복1리 주민일동 20만 원, 노음1리 주민일동 20만 원, 행곡3리 주민일동 10만 원, 노음1리 노인회 10만 원, 진복1리 노인회 10만 원, 부산1리 주민일동 10만 원, 수곡1리 비월 노인회 10만 원, 한빛 종합주방 10만 원, 황대동시 10만 원, 행곡1리 노인회 10만 원, 황소 한식뷔페 임태웅 씨 10만 원, 수산리 이장 황운 10만 원, 배용우 씨 5만 원, 김광주 씨 5만 원, 신춘자 씨 5만 원, 진영가든 5만 원, 김옥연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